미국의 뒤통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근 베트남이 한국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뒤통수를 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한국에 뒤통수를 쳤지만 이 삼성을 비롯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눈 감아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준 베트남. 이번에는 한국이 베트남에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을 시작했는데요. 한국이 사실상 베트남에 보복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의 제대로 된 보복이 시작하자마자 베트남 국가 전체가 난리가 나버린 것인데요. 도대체 얼마나 강력했길래 보복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베트남 국가 전체가 발칵 뒤집힌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올해 인구는 9,700만 명으로 동남아시아 3위, 전 세계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 인구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15세부터 65세 사이 근로인구가 전체 인구의 68.4%를 차지한다는 점인데요. 국민 2명이 일해서 1명을 먹여 살리는 이른바 인구 황금기에 접어든 것이죠. 기대 수명 상승과 높은 출산율에 힘입어 젊은 인구 비율은 최고 70%를 찍으며 정점에 이를 전망입니다. 베트남 인구는 내년에 1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젊고 풍부한 베트남 노동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풍부한 자원인데요. 베트남은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제조업 위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 실업률 3%대의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드는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 이 기업들은 직원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도 손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노동력의 경쟁력은 단연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시도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업 모델도 베트남에서는 최저임금이 낮아 얼마든지 시도 가능합니다. 인적 자원이 풍부한 베트남 노동력 임금 수준은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칠 만큼 매우 낮은 편입니다. 베트남은 최저임금을 시간당이 아닌 월 기준으로 발표합니다. 베트남은 5개 중앙 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을 1에서 4지역으로 분류한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가 포함된 1등급 지역의 월 최저임금은 418만 동, 약 21만 2,344원이며 2등급 지역은 371만 동, 18만 8,468원, 3등급 지역은 325만 동, 약 16만 5,100원, 이 농촌 지역이 주를 이루는 4등급 지역은 292만 동, 약 14만 8,336원입니다. 베트남의 노동력은 질적인 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며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와 차별됩니다. 먼저 베트남 국민들은 이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이기고 독립을 지켜냈다는 자긍심과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가족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유교 문화를 갖고 있죠. 이 공산국가이지만 국민들 스스로 잘 살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근면성실하며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편입니다. 한국인들과 매우 비슷하죠.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국민성과 유사한 점이 많아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열이 높은 것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특성상 전 국민의 의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베트남 인구 중 15에서 65세 사이의 문맹률은 2%도 안 될 정도로 낮은 데다가 개개인의 학업 성취율도 높은 편입니다. OECD 국제 학생평가 프로그램에 따르면 15세 이상 베트남 학생의 수학, 과학 읽기 학습 능력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수한 학습 능력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어 베트남의 산업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유교 사상까지 한국과 비슷한 베트남에 지난 수년 동안 초대규모 투자를 감행했고 지난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베트남 정부가 온갖 핑계를 대며 한국 기업들에게 사실상 돈을 내놓으라 강제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도 눈 감아줬습니다. 심지어 최근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있는 대규모 스마트폰 생산 공장들을 인도나 인도네시아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 모디 총리는 삼성이 인도에 오며 베트남이 삼성에 주었던 보조금 특혜 몇 배를 더 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구애했지만 삼성은 베트남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트남이 고마워하기는커녕 한국의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충격적이게도 이 베트남 대표단이 러시아 대표단과 최근 만난 모습입니다. 베트남 국가 경제를 이 밑바닥부터
현재 위치에까지 있게 해준 한국에 당연히 줄 줄 알았던 베트남 송전망 사업. 2030년까지 36,000km에 달하는 이 송전망 건설과 함께 16만 9천여 개 변전소 구축이라는 초거대 프로젝트를 당연히 한국 기업들이 모두 수주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베트남은 한국이 아닌 러시아에 이 사업을 모두 주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말이죠. 러시아를 제재해도 모자랄 판에 러시아 기업에 수조 원의 돈을 퍼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붓젠 응웬 위비엔 PT 부대표는 베트남은 2030년까지 36,000km여 길이의 송전망 건설과 함께 16만 9천여 개 변전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15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해 향후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국을 완전히 제외시켰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뿐만이 베트남 총리는 최근 러시아 부총리를 만나 러시아 제재를 반대한다라며 한국에 주기로 했던 베트남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러시아에 전부 주겠다는 충격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 VNA 통신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판민진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드미트리 체르닌셰코 러시아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베트남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러시아의 고립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찐 총리는 베트남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정신에 따라 전통적인 우호와 건전한 협력을 중시해왔다며, 각 분야에서 양국의 이익이 되고 두 나라 국민들을 연결할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러시아 체르니셴코 부총리는 러시아는 베트남을 동남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긴다라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베트남 원전 건설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자 베트남 총리는 한국에 주기로 했던 베트남 원전 건설을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인 로사톰에 주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체르니셴코 부총리는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인 로사톰에 베트남 동나이성의 원자력 과학기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계약을 6월 베트남 원자력위원회와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충격적인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중 서기장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고수하고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도 반대한다면서 다른 나라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대만과 공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미국 편을 든 한국에 대놓고 말하듯 다른 국가와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보다도 중국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며 최근 중국과 심한 갈등을 겪는 한국에 보란듯 이렇게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을 만나며 퍼주고 있는 동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정부의 허술한 관리로 인한 전력난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공장이 가동을 멈춰 일찍 퇴근했습니다. 베트남 북부 박린성에 있는 한국계 한 법인에서 일하는 A씨는 2일 오전 출근하자마자 집으로 귀가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박린성 일부 공단 지역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항의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체 예비 전력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공장 가동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이 조금만 가동이 멈춰도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기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박린성 꾀보 지역에서 기능성 필름을 제조한 한 기업의 관계자는 올 들어 유독 베트남의 전력난이 심각한 것처럼 느껴져 우리도 불안하다라며 베트남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국에는 뒤통수만 치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손을 잡는 충격적인 일을 벌인 베트남.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인구 1위이자 경제 1위 국가인 인니와 긴급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조코비치 인니 대통령이 그동안 밀렸던 KF-21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와 동시에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규모 자카르타 발리 도시철도 사업을 한국의 삼성물산과 GS건설에 몰아주는 등 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한국의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야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중국과 같은 공산국인데다가 최근 베트남이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베트남이 제2의 중국이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을 인질로 한국을 위협하는 것을
베트남이 그대로 배워 한국에 써먹을 것이라며 그 전에 한국이 베트남에서 벗어나 인니와 인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이 아주 현명한 결정이라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